자, 여기 처음에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하면 설치하는 과정에 한국어로 설치할 거냐, 영어로 설치할 거냐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영어로 설치를 했는데 한국어가 필요하다. 아니면 또는 한국어로 설치를 해놨는데 영어가 낫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세팅에 들어가시면 제너럴 세팅만 누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잉글리시라고 나와 있어요. 사이트 랭귀지가.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시고 세이브 체인지 해주시면 그럼 한글로 쭉 바뀌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한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시면 한글로, 영어로 사용하시면 좋으면 영어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간대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아의 서울, 그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미국의 뉴욕, 자기가 사시는 지역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날짜 표시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그리고 시간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설정을 해주시고요. 또 한 주의 시작일을 일요일로 할지 월요일로 할지 이것도 설정을 해주시고요. 플러그인은 기능을 확장하는 거라 그랬어요. 워드프레스는 기본적인 뼈대만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플러그인들이 제공을 해줘요. 쉽게 얘기해서 그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고 물론 케이스 한두 가지를 만들지만 원래 케이스라든가 뭐 별의별 케이스들을 서드 파티에서 만들어서 이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덧붙였을 때 더 많은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플러그인을 그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렸던 그 플러그인을 한번 좀 가볍게 좀 훑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업드래프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봤지만 업드래프트는 백업 복구라고 되어 있죠. 이 플러그인이 여기 왼쪽에 메뉴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설정이나 도구 쪽에 설정 이런데 이 서브 메뉴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업드래프트를 보면 백업하는 거. 맨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인증 메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업이 가능한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중에서 설정에 뭐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나 클라우드에 백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백업을 해 놓게 되면 나중에 다른 사이트에 가서 똑같이 카덴스까지는 똑같이 설치를 해야 돼요. 카덴스 테마까지는 똑같이 설치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업드래프트를 설치를 해서 기존에 백업을 해놨던 그것을 다시 그대로 복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저희가 보안에도 여러 개 신경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백업 복원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투플리케이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글에서 복제라고 하는 거, WP 그 파일 매니저라고 하는 거, 파일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모든 파일들을 미디어에서 관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에서는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그다음에 문서 파일 요것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파일들을 여기다가 올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내가 어딘가에 올려놓고 사용을 해야 될 파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워드프레스 파일 관리자, 파일 매니저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생겨요. 우리가 이거를 또 하나를 물어보도록 하죠. 퍼플렉시티한테 워드프레스의 파일 구조를 설명해 줘.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주요 폴더가 있어요. WP 어드민, WP 콘텐츠, WP includes.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WP admin content include가 있어요. 워드프레스를 깔면 이 폴더들이 생기는데 지금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가 이제 루트라고 할 수 있죠. 여기 public HTML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폴더예요. 루트 폴더. 루트 폴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곳. 그리고 거기에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방이 3개가 들어있어요. WP 어드민이라고 하는 방, WP 컨텐츠라고 하는 방, 그 다음에 include라고 하는 방. 그 나머지 공간이 루트 공간이에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파일들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전에 저는 어떻게 그 교회에서 사용을 했었냐면 여기서 이름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리네임을 하죠. 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보라고 해서 주보.pdf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올려왔어요. 이 주보는 이 파일이에요.
펀IT 그리고 슬래시 주보.pdf 여기에서 다른 주보2라고 하는 파일을 올리고 주보라고 하는 파일을 삭제를 하고 주보2라고 하는 파일을 리네임을 해서 주보라고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 주소 하나를 가지고서 새로 고침을 하면 다른 주보를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보를 계속해서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거나 링크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주보의 주소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방법도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올려놓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미디어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파일 매니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루트, 아까 그 루트, 이 폴더 있는 바깥 지역에 그 공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파일들을 여기다가 와르르 집어넣으면 기존에 여기도 있는 파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파일들은 시스템 파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과 너무 혼동되지 않게 아니면 여기다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방식을 사용을 해도 되죠. 자, 그리고 빅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가 파일 하나를 올릴 수 있는 최고 용량이 2메가로 제한이 돼 있어요. 호스팅에서 그거를 제한을 하거든요. 대용량 파일들을 함부로 올리는 것을 올리는 게 되게 부담되니까. 그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 빅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입니다. 이 빅 파일 업로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설정에서 빅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요게 생기거든요. 관리자는 몇 메가까지,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벤트 캘린더는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정 이벤트라고 하는 이런 것을 최근 포스트 그걸로도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시간과 시간대, 제목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 다가오는 일정, 이건 앞으로 지금 일정이고요. 여기서 뒤로 가면 이전 일정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정들만 골라서 카테고리로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칼렌더를 좀 잘 사용을 하면 역사 자료를 정리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다 포스트로 글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이랑 섞여서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캘린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다가오는 일정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자, embed any document. 이것은 뭐 PDF라든가 문서를 포함을 시키는데 페이지에다가 PDF 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파일,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주보 이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 문서를 여기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embed any document라고 하는 그런 플러그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것처럼 링크로 파일을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부분은 embed any document라고 하는 그런 플러그인이다. 그래서 PDF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운을 받기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랑 좀 비슷한 게 디어 플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어 플립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시각적으로 문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어 플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잡지 같은 거를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잡지를 PDF로도 공유할 수 있지만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블로그 글이 올라오는데 블로그 글에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이슬비 전도카드 그리고 블로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런 카테고리별로 그 블로그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블로그 디자이너 팩입니다. 블로그 디자이너 팩을 선택을 해보시면 블로그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드로 슬라이드처럼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들을 바꿔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글 쓴 사람 카테고리 표시할지 안 할지, 몇 개를 만들지,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는 어떻게 할지, 자, 그다음에 슬라이드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순환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다음 화살표를 만들지 안 만들지, 뭐 이런 것들. 요렇게 하면 이게 숏코드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것을 숏코드라고 그러는데
요것을 카피해서 그리고 이제 페이지에다가 붙여 넣으면 공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형태로 이 만들어주는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이제 블로그 디자이너 팩이라고 하는 거고요. 쇼코드 얼티메이트는 아까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 관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 제목이 있고 설교 내용이 있고 유튜브 링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시리즈로 그 카테고리 그 다음에 북, 이 설교자도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거. 교회용 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전에 1년에 200불씩 주고서 사용하던 그런 띠이 있었거든요. 너무 불편해요. 이게 훨씬 더 플렉서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에이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게 있어요. 자, WP 링크스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바웃에 보면 이제 관련 보도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인터넷 기사 모음인데, 자, 요거는 클릭을 하시면 그 링크로 바로 가고요. 이거는 링크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긁어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는 거는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작권 위반인 거예요. 그런다고 링크만 걸어 놓자니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중에 요거를 찾은 거예요. 얘는 링크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링크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최근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멘넷에 올라온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거를 링크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add new를 누르고 링크 URL에다가 이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얘가 썸네일을 뽑아줘요. 여기에서 특성 이미지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 특성 이미지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특성 이미지도 되고 물론 이제 이런 썸네일의 옆에 이런 광고 부분도 좀 나오고 그렇기는 하지만 썸네일 알아서 만들어주고 새로 고침하면 차례대로 밀려서 나오는 거. 그래서 썸네일도 보면서 그 제목도 보고 링크해서 그쪽으로 가니까 내 사이트에서는 그 그냥 중간 통로의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거. 다른 데서 뭔가 자료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링크로 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갤러리라고 하는 거. 유튜브 동영상을 플레이리스트별로 또는 전체 채널 거를 다 가져다가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러그인. 스마트 슬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거보다 좀 더 다양한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지나가고요. 히어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히어로 부분을 그냥 하나의 대표 이미지로 박아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바뀌면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지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플러그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그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똑같이 제공하는 다른 기능들도 있어요. 다른 플러그인들도.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골라가면서 찾아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포토닉은 밑에다가 제가 화면 캡처를 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게 좀 설정이 좀 어려워요. 이것의 역할은 뭐냐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입니다. 행사 사진. 그런데 행사 사진을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고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구글 포토를 이용하는 방법. 구글 포토에 들어가면 앨범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고요. 그 앨범에 사진들을 올려놓으면 공유가 쉽죠.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행사를 할 때 학생들한테 이 앨범 하나씩을 다 공유를 해줘서 그곳에 자기가 찍은 사진을 자기가 직접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다 찍어서 올리고 여기서는 한꺼번에 전체 그 사진들을 볼 수 있어서 좋지 않냐. 구글 포토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 놓으면 탐색에서 사람별로도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 구글 포토 한 곳에다가 앨범을 만들어서 이제 파일들을 계속 올려놓는 것이 사진 파일들을 올려놓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공유해서 링크 복사하고 페이지에다가 링크를 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찾은 것이 이 포토닉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포토 앨범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구글 포토에 올려져 있던 그 앨범별로 자동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이것도 물론 링크예요. 그래서 누르면 그쪽으로 바로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이 그런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관심 있으시면 그 매뉴얼 만들어 놓은 거 들어가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폰트 어썸은 그 아이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에서 그 아이콘들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가끔 이제 이런 아이콘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글자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들어가면 관리하기가 되게 불편한데, 이게 아이콘으로 해서 글자처럼 인식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장점입니다. 요게 이제 그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사에다가 갖다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손쉽게 이 페이지나 그 글 안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 폰트 어썸 플러그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부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그런 플러그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어떤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때 항상 플러그인에서 새 플러그인, 그래서 검색에서 다음 주에 할 SEO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글 쓰는데 SEO를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치를 했는지, 호환되는지, 업데이트가 최근 얼마 전에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사용을 하시고, 퍼플렉시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면 그것에 대한 추천 플러그인들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필요한 그런 플러그인들을 깔아서 내 기능들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